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동주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살다간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그린 영화죠. 고국을 잃어버렸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모국어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의 한 학자가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서를 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까레스키 아시죠? 네, 이 고려인들의 글과 문학을 연구한 저서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오늘 저희 전주 MBC 반갑습니다에서 들어봅니다. 군산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임형모 선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바로 이 책이죠. 예. 조선 사람, 소비에트, 고려인, 고려 사람, 그리고 고향. 예. 제목이 길어요. 네. 그냥 고향 하든지 소비에트 고려인 하든지 예.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하셨나요? 지금 이게 원래 이제 일제 강점기에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군산이거든요. 네. 이제 군산도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수탈의 현장이잖아요. 그럼요. 일본 사람들도 예. 굉장히 많이 예. 살았고. 그래서 예. 이제 내 땅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내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제 특히 이제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다음에 일제의 그 수탈하고 그다음에 또 양반들의 수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을 떠나는 거죠. 예. 조선을 떠나서 이제 연해주로 가게 됩니다. 네네. 연해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 때문에 이제 저 중앙아시아로 버려지다시피 예, 그렇죠. 예. 이제 집단 이주,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1세대들은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이제 2세대, 3세대 이제 이 친구들은 연해주라고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게 예. 이 시대의 이 격동기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의 정체성들이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예.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지어봤고요. 예. 고려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뭐 이런 책인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정작 고려인들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조선 사람인가 또 러시아 사람인가 뭐 그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결국 작가 입장에서도 볼 예. 때요. 그래서 제목이 조선 사람, 소비에트 고려인, 고려 사람, 그리고 고향. 예. 이들의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본 예. 그런 책이다. 예. 그 유이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뭐 유민, 이민, 예. 이 합성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나라가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이제 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이제 유이민이라고 제가 그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예. 원하지 않았지만 자꾸 떠밀려서 어딘가로 네. 가야만 하고 또 머물고 싶었지만 또 가야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번 크게 생각해 본다면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예. 예. 그 유이민,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떠올리게 만드는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유대인들이 막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예. 살게 되잖아요. 예. 그래 이제 유이민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 사회 현상 예. 속에도 또 나타난다. 예,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예, 그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제 뭐 해외에 나가봐라 뭐 일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떠밀려서 가야만 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것도 중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지점이고요. 사실 요즘에 이제 비정규직의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그 보면 이제 안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디 머물 수가 없고 계속 또 다른 떠남을 준비해야 되고 네. 이런 현실 속에서는 사실 가정도 꾸리기 어렵고 그다음에 사랑도 할 수 없는 어떤 이것도 굉장히 좀 위태로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매치가 되고 같이 간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려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자, 이와 같은 이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 자료를 많이 이제 확보도 하셔야 되겠고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고 하는 작업들이 예. 상당히 좀 지난한 어떤 예. 그러한 작업이어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예.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고려인들이 살았던 삶 자체를 실제적으로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 그 과정들을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한국에서 뭐 중앙아시아나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야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현장 답사는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현장 답사는 아무래도 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많이 가지 못한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현장 답사를 현장 하셨군요. 답사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하셨군요. 했는데요. 근데 이제 1세대는 아니고요.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세대 한국말도 완전히 잘하지는 못하시는 할머니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시장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의외였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들이 굉장히 떠돌고 정착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는 이러한 좀 유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연민의 감정, 그다음에 안타까움, 뭐 이러한 슬픔, 뭐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처음에 연구에 임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느낀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자본주의가 됐는데 좋으냐고 행복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몇 분 인터뷰를 했는데 몇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소비에트 시절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 생각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왜 그렇지? 라고 이제 다시 또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소비에트를 하면 나 지금 연금 받고 살고 있을 거야. 나 지금 여기 시장에 나와서 힘들게 일 안 하고. 그건 까레스키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금 받고 살고 있을 거라 난 그게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게 이중적인 이제 고통이 하나 따르는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그 고통이라면 이제 또 하나가 원래는 이제 전부 다 소비에트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우즈벡 사람들이든 카자흐 사람들이든 이제 가레이스키든 전부 다 같은 사람 이제 같은 어떤 그런 게 이제 소비에트인이었는데 이제 이게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그게 생겨요. 오히려 우즈벡인들한테 역차별을 당하는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발생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머니들, 본인들의 부모님들의 고향인 연해주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다시 이주하는, 그렇죠. 다시 유랑하는, 다시 또 재이주를 하는 뭐 이제 이런 현상들도 발생을 하는데, 근데 재이주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오히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저 좀 깊게 들어가서 저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들이 정말 숨기고 있었던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어떤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이제 계속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그들의 작품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죠. 그 작품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숨겨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강제 이주, 집단 이주죠. 네. 이제 고려인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좀 다른 게 이걸 강제 이주라고 표현하는 고려인들이 있고요. 자발적인 이주다라고 표현하는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 현상도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연해져서 중앙아시아로 그렇죠. 간 게 이제 자발적 이주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정부의 지침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지금 바로 이제 쓴 그 지점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잖아요. 네. 해체가 되면 그동안 그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물 터뜨리듯이 이제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토로하기 시작을 해서 아까 그 이제 말씀드렸던 록색 거주증, 뭐 이제 이런 작품은 보면 이제 거주증이 있어야 됩니다. 거주증이 있어야만 어디 이동을 할 수 있고 옮겨 다닐 수 있고 마치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어떤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강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름의 법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정말 좀 우리 국내에 우리 한국인들도 좀 많이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노름의 법. 이제 노는 법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아이들 세계 속에서도, 아이들 세계 속에서도 러시아인애가 있고, 뭐, 그러니까 우루구이, 뭐 이제 그다음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다 이제 다민족 국가니까요.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이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아이의 명령을 따라서 도랑을 기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남았던 이제 아이들의 놀이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그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비로소 나오게 되는 번역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이제 그런 작품 그 작품은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로. 그 강 알렉산드르의 또 다른 좀 멋진 작품들은 아직은 번역이 안 되고 소개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좀 그쪽을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시는 좀 러시아어 연구자들이 좀 해주면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고려인들의 그 문학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러시아에서 이제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글로 글을 쓰는 고려인들은 거의 이제 별로 없고요. 이제 주로 우리가 좀 익히 좀 잘 알고 있는 뭐 아나톨리 김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강 알렉산드르라든지 이런 몇 분 정도 이제 그 러시아어로 이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어로 글을 쓴다고 해도 이제 사실 그분의 뿌리에는 조선적인 게, 그다음에 한국적인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학들도 우리가 좀 번역해서 읽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그 문학 그 작품 비중이 아직은 뭐 그렇게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지만 그래도 또 작가들이 있는 모양이야. 실질적으로 전업 작가들이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그 이 고려인들에 대한 관심을 어떤 계기로 갖게 되셨습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인연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지도 선생님이 야 너 석사 논문 쓰고 싶은 주제를 한 열 몇 개를 한번 쭉 적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열 몇 개를 쭉 적어봤습니다. 지도 선생님이 야 안 되고 제가 저 밑바닥에 하나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가출을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보시더니 야 이거 좋다. 이걸 가지고 한번 논문을 써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소설부터 이제 해방 때까지에 있는 웬만한 작품들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출이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찾았어요. 근데 신소설에서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소학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해조가 쓴. 근데 거기 아라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연해주거든요. 그때부터 신소설에서부터 벌써 그 연해주로 이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풍성한 땅이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재외 한인 관련 수업을
있다가 네.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국제 한인문학회 그래서 간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정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어허. 야 그분이 야 와서 나랑 같이 좀 연구를 좀 하자. 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고려의 문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그 연구자의 길로 들어설 때 네. 그때 이제 유이민에 관한 글로 시작을 해서 예. 사실 그 점들이 좀 이렇게 오게 되는 예. 하나의 인연이 된 게 아닐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예. 그 시골에 계시다가 네. 서울로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이민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영향도 예. 좀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전남 벌교가 고향이시거든요. 아, 네. 이제 두 분 다 이제 보성하고 이제 벌교 이렇게 예. 고향이신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울역에 딱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내가 그때 딱 내 주머니에 있던 돈 200원이었다. 이제 그 200원이 도대체 얼마인가? 지금 나는 이제 그 가늠이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근데 또 나중에는 서울에서 또 성남으로 가게 되고요. 예. 이제 우리 근대사가 사실 이렇게 좀 떠밀려 나가고 예. 떠미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사실은 이주하는 예. 이런 삶 아니었나 라는 거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안 준 건 아니겠죠. 영향을 네. 주었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서울로 상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삶을 살았던 그 이주민의 생활을 했었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 또 그 까레이스키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앞에 서문에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뭐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올해로 78세이신 당신께서는 오늘도 소주를 3병이나 드셨습니다. 고향인 전남 벌교를 떠나 정말 아무것도 지닌 것 없는 빈손으로 시작한 서울 생활과 근교인 성남으로 떠밀려 나왔던 삶. 아버지와 어머니, 당신네들의 삶은 디아스포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 뭐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이주민들.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저 아버지한테 고마운 건 좀 분명하게 고마운데요. 정말 튼튼한 간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항상 그 술을 즐기시고 이런데 저도 또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저는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내가 지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힘이 되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는 좀 굉장히 좀 빨리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또 물려받았나 보다. 그래서 내 머리가 또 좀 빨리 하얘지는데. 지금? 예.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자식들을 이제 삼남매를 키워오신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아직도 저도 지금 사실은 저도 이제 떠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딘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음에도 나는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던 것도 굉장히 좀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도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직도 떠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또 미안하고 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 또 학문에 기여를 하는 자식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번에 책 내셔서 특히나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명모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뭐 조선 사람, 소비에트, 고려인, 고려 사람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까레스키의 삶의 모습을 조명을 이제 하셔서 나름대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나아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지금 이게 사실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쪽 연구를 하고 싶어 하신, 이쪽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지명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소학령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또 저쪽으로 그렇게 하면 그 소학령 또 우수 리스크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굉장히 낯선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지명들의 이 낯설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없애주고 해소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지명. 예, 예, 고려인들의 삶과 연계된 지명.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또 연구하실 때는 좀 현장 답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군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뭐 연구비 지원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구부도 이제 조금 바뀌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좀 가능할까? 뭐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예, 좀 아무튼 하고, 예, 많으면 하고 많을수록 있습니다. 좋은 것이고요. 예. 예, 그 현장 답사가 가능하도록 예. 여러 가지 그 지원이 재정적으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물이 잘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